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시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IF, 그 인터미디어트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어떠한 그 리시버 구조, 그걸 우리는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으로서 이제 세 가지 기법을 이야기를 했었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하고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 다음에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면서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앵글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인포메이션 시그널을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앵글을 안에 있는 코사인 텀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메시지 시그널을 거기에다가 실어주는 것, 그거를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앵글 모듈레이션에는 우리가 두 가지 기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기법은 뭐냐면은 메시지 시그널을 페이즈와 프로포셔널하게 놓으면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되고, 메시지 시그널을 프리퀀시하고 프로포셔널하게 우리가 트랜스밋 하도록 모듈레이션을 만들면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전송하는 신호의 형태는 어떤 그 앵글 모듈레이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 세타 I of t 안에 지금 메시지 시그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걸 페이즈 모듈레이션인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KP M of t.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경우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M 시그널은 어떻게 썼냐면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렇죠? 즉, 이 FM 시그널을 보면 이 2파이 FCT, 이 세타 I of t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2파이분의 1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은 프리퀀시가 어떻게 나오냐면 FC 플러스 KF of M of T. 그래서 프리퀀시에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비례가 되게끔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담아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한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까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의 파워를 계산해보면 파워가 메시지 시그널에 관계없이 컨스턴트한 파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즉,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을 해보면 페이즈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둘 다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그 다음에 AC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은 그 데리베이션 한 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컨스턴트한 엔빌롭, 그러니까 파워는 그 예전에 우리가 AM 했을 때는 파워가 아주 이슈였잖아요. 파워가 이피션트 하느냐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페이즈 모듈레이션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컨스턴트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에버리지 파워를.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뭐가 오더라도 파워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을 때 페이즈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과 프리퀀시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되게 메시지 시그널이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내기 힘들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프리퀀시가 막 그 변함에 따라, 그 메시지 시그널이 변함에 따라, 메시지 시그널이 변하면 여기 FM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가 변하기 때문에 막 어떨 때는 빨리 가기도 하고, M of t가 큰 값이다라고 하면 M of t가 이 메시지 시그널이 예를 들어 100의 값을 갖는 어느 시간에, 그렇다면은
프리퀀시가 FC 플러스 100 KF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레이션, 코사인 오실레이션 정도가 되게 빠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M of t가 예를 들어 1 그러면 아까 그거에 비해서 천천히 변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떨 때는 빨리 변하고 어떨 때는 천천히 변하고 그래서 이제 특징을 봤더니 그러면은 그 웨이브 FM 웨이브를 봤더니 그 제로를 지나는 점 그거를 우리가 제로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제로 크로싱이 되게 irregular하다. 그래서 irregularity of 제로 크로싱이라는 말이 지난 시간 노트에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제도 지난 시간 노트에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0이 되느냐라는 예를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t일 때 라는 예제로 해가지고 뭐 풀어놨는데 뭐 커다란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제로 크로싱 하는 포인트가 되게 irregular하다라는 이야기를 AM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특징, 프로퍼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에버리지 파워가 이렇게 컨스턴트하다. 그래서 앵글 모듈레이션을 우리는 컨스턴트 엔빌롭 모듈레이션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죠? 컨스턴트 엔빌롭 모듈레이션 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컨스턴트 엔빌롭 모듈레이션이 갖는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단점은 일단 이 페이즈 안에다가 메시지 시그널을 실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회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반면 장점이라고 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인공위성이 있는데 지구 우리 땅에서 걔하고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실제로 통신을 하고 있죠. GPS 같은 경우는 자기 로케이션 위치 정보를 계속 보내면서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주와 관련된 나사에서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프로젝트들 뭐 우리나라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통신할 때는 인공위성하고 해야 되는데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파워가 되게 어테뉴에이션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 때도 되게 파워가 어느 정도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시그널을 받을 때도 인공위성의 시그널을 받을 때도 그 시그널을 받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이 리시버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테나를 거친 다음에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제로면 V in, V out. 그러니까 오는 이 스케일만큼 이 앰플리파이어에 입력된 신호를 V in이라고 하면 아웃풋 값은 V out이 돼서 이 정도의 스케일 슬롭. 배수만큼 이제 곱해져서 나오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인풋 파워가 되면은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예로 2에서 보면은 파워 앰프 설계를 할 거예요. 그렇죠?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OP 앰프 서킷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합하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되는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이렇게 하고 인풋 파워가 어느 이상 되면은 세츄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여기 오퍼레이팅 이 리전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넓히면 넓힐수록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우리는 더 앰플리파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AM 같은 경우 어떤 신호 같은 경우는 이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다 세츄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플랫하게 똑같은 앰플리파이어를 갖는 형태로 앰플리파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컨스턴트한 엔빌롭 모듈레이션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컨스턴트 엔빌롭 모듈레이션의 특징에 있어서 이제 이게 아날로그 통신이지만 이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디지털 통신으로 가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PSK, 페이즈 시프트 킹의 의미로 똑같이 이렇게 해요. 대신에 M of T가 디지털 시그널, 즉 바이너리 비트로 이루어진 시그널로 되어 있는 거죠. M of T가.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FM은 디지털 통신으로 가면 프리퀀시 시프트 킹 해서 FSK라는 디지털 변조 방식을 쓰는데 거기서도 이 구조가 똑같지만 이 M of T가 이제 디지털 신호, 바이너리 비트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비트를 어떻게 조작해서 하는 그러한 시그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토는 디지털 통신으로 가더라도 똑같아요. 앰플리튜드를 이용하고, 그렇죠? 페이지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나의 메시지 시그널을 그 세 개 중에서 담아내서 전송을 하는 것. 그죠? 전송을 할 적에 캐리어 프리퀀시에다가 우리가 실어서 보낸다라는 거죠. 왜 실느냐에 대한 이유들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통신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러면서 이 FM이 지금 실제로 FM이나 AM이 실제 통신에서 요즘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AM 라디오가 이미 오랫동안 딱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이 어떤 통신 장치에서는 AM, FM이 거의 쓰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앞으로 설계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디지털 통신이라든지 앞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그것만 된다라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바로 디지털 통신 배우지 왜 이걸 배우느냐? 우리도 되게 그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커리큘럼 잡으면서 이 통신 시스템 1, 아날로그 통신을 없애버리고 디지털 통신부터 시작을 할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캐리어를 이렇게 이동하고 뭐 하는 모든 과정이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디지털 통신의 모듈레이션을 하면은 디지털 통신의 많은 부분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주 전통적인 방식대로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해요. 1, 2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요렇게 페이즈 모듈레이션, FM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AM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시그널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었냐면 파워 이피션시 하느냐, 또 밴드위스 이피션시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리시버는 디텍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배우는 데 있어서 디텍션 할 때 디텍션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때 대부분 다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생각을 해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걔를 정확하게 더 파악할 수 있다면, 어널리시스가 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이 리시버도 좀 더 다양하게라는 말은 뭐 성능이 똑같은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니라 수학적인 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좀 더 심플한 리시버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리시버의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그 리시버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둘 중에서 FM 시그널만 이제 수학적 분석을 할 거예요. 책에서도 그렇고, PM 시그널은 그렇게 분석할 게 없고, FM 시그널을 하면
이 PM 시그널도 다 그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FM 시그널만 어널리시스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누가 졸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보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데 안 졸려고 노력하는 그 표정도 다 보이고요.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FM 시그널에 대해서 볼게요.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그 다음에 2파이 KF 0T M of 타우 D 타우. 이렇게 FM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분석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들 AM 시그널에서 파워 이피션시를 계산할 적에 좀 효율적으로 어떠한 예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썼어요? 뭐라고? 싱글톤을 쓰면은 어떠한 신호를 메시지 시그널이 요거다.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파워 이피션시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VSB, 베스티지얼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에서는 요게 그렇게 되면은 디모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투톤 시그널, 메시지 시그널 예제를 들어가지고 했더니 우리가 다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예제. 그러면서도 그거를 전부를 말할 수 있는 예제를 찾아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싱글톤 메시지 시그널.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이것을 책에서는 모듈레이팅 시그널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조가 될 신호, 모듈레이팅 시그널 또는 나는 메시지 시그널이 AM 코사인 2파이 FMT라고 가정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우리가 막 보면서 그걸 통해서 바라건대 밴드위드스라든지 뭐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니까 트랜스밋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든지 리시버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걸 대입해가지고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그널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 그 다음에 여기가 AM이 되고 0T 코사인 2파이 FM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인데 즉 요거를 모듈레이티드 웨이브가 될 텐데 이거의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는 얼마예요? FIOT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여기 안에 있는 페이지를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거가 프리퀀시니까 그걸 2파이분의 1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헐츠 단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FC 더하기 그 다음에 KF AM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MT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미분을 하니까 타임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 이상해?
이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KFAM을 델타 F라고 놓읍시다. 델타 F라고. 그죠? 그래서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는 FC 플러스 델타 F 코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델타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델타 F를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어요? 델타 F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짓는다면 뭐라고 짓고 싶어요? 힌트를 주자면 이건 캐리어 프리퀀시예요. FC. AM 같은 경우는 캐리어 프리퀀시 주파수 FC로 하나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메시지 시그널의 그 신호가 양쪽으로 그 시메트릭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FC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게 된단 말이죠. 델타 F만큼. 이 델타 F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KF는 뭐라고 했냐면 frequency sensitivity. 우리가 일종의 frequency modulation 할 때 쓰는 일종의 여기 보면은 어떤 컨스턴트한 값을 갖는 일종의 파라미터. 그거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KF를 어떤 값을 줌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은 이 프리퀀시 그 센시티비티가 있는데 이 프리퀀시 센시티비티에다가 메시지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곱해진 것이 델타 F죠.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이 이 싱글톤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다른 함수가 되더라도 그 시간에 있는 부분을 빼고 앞으로 뺐을 적에는 우리가 요 델타 F라는 것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싱글토닉 모듈레이션에서는 이 델타 F는 딱 정해져 있겠죠, 값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델타 F는 FC 플러스 델타 F 지금 메시지 시그널의 그 주파수 측면 코사인 2파이 FMT 그게 곱해져 있는데 이 코사인 2파이 FMT 값이 언제가 맥시멈이죠? 1. 그렇죠? 미니멈은 마이너스 1.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죠? 이 값은. 그러면은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는 FC 플러스 델타 F에서 FC 마이너스 델타 F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메시지 시그널 값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FC 플러스 델타 F가 이 싱글톤 FM 시그널에서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인 주파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FC를 기준해서 델타 F만큼 벗어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FC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델타 F만큼 벗어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느냐? 이 델타 F를 여러분들 이름을 짓고 싶더라면 프리퀀시? 여기 보면 나와요. 프리퀀시 데비에이션. 프리퀀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짓겠다라는 거죠. 델타 F는 프리퀀시 데비에이션. 자, 그러면 S of t를 다시 한번 써보면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델타 F 그 다음에 인티그럴 0t 코사인 2파이 FMT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 적분을 해봅시다. 그렇죠?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적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해보면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FM은 빠져나가서 분모로 가서 그다음에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파이가 지워져야 되죠, 여기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을 거예요. 어떻게 놓을 거냐면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요거를 베타라고 놓고 베타 사인 2파이 FMT. 자, 이렇게 놓겠다라고 해보면 아까 여기서 해석했던 대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요거 전체가 지금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가 되는데 페이즈는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고정된 어떤 페이즈가 되고 얘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보면 요거의 페이즈만 보면 베타 사인 2파이 FMT인데 이것도 아까 저기에서 프리퀀시 해석을 했듯이 페이즈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해요? 베타에서 마이너스 베타까지 변하겠죠. 그렇죠? 이 신호의 싱글턴 FM 시그널의 페이즈는 베타에서 마이너스 베타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한다라면 레퍼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맥시멈 얼마까지 페이즈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베타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만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페이즈가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베타를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페이즈 데비에이션.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타를 페이즈 데비에이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페이즈 모듈레이션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리콜 페이즈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서 KP가 뭐였냐면 페이즈 데비에이션 팩터였어요. 이 KP를 페이즈 데비에이션 뭐 센시티비티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책에서. KP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봤더니 페이즈 데비에이션 똑같으니까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말을 했어요. 이름을. 왜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되는지 우리는 식으로 보면은 페이즈 데비에이션을 나타내는 값이 베타가 될 텐데 왜 모듈레이션 인덱스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이제 조금씩 다른 데리베이션을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아 그렇게 해서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어떠한 욕구가 생겨요? 이 식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막 그 욕구가 막 생기죠. 코사인 A 플러스 B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통신은 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AC 어떻게 되죠?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일단 믿어보고 2파이 FCT 코사인 베타 사인 2파이 FM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사인 그 다음에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그렇죠? 다른 사람 다른 의견 없어요 여기? 그럼 다 여러분들만 믿고 할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냐면은 뭐 트랜스미터 디자인도 하고 싶고 이걸 보고 리시버 디자인도 할 수가 있고 또 파워 이피션시라든지 밴드위스 이피션시라든지 파워 이피션시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2분의 AC 제곱 컨스턴트 파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게 없지만 밴드위스 이피션시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M 시그널이 어널리시스가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 챕터, 우리 책엔 안 우리 책 같은 경우는 이 FM 그거 해놓고 노이즈가 있었을 때 FM의 퍼포먼스. 그 이야기가 챕터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요. 한 8장, 9장 정도에. 그렇죠? 근데 다른 책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나고 뭐가 나오냐면 랜덤 프로세스가 한 챕터 나오고 그 다음에 FM with 노이즈가 또 한 챕터로 나와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을 때 이제 또 성능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책대로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2학기 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것을 어널리시스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만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은 저거를 그 자체를 베타를 제너럴하게 한다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베타가 아주 작은 값일 때 그럼 베타가 작은 값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베타가 뭐라고 했냐면 베타는 FM 나누기 델타 F가 뭐였냐면은 뭐였죠? KF 곱하기 이것은 그 센시티비티였죠. 프리퀀시 센시티비티였고 여기다 뭐가 곱해졌냐면 AM.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이 값이 아주 작다. 작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고정되어 있다라면 메시지 시그널이 예를 들어 뭐 100 헐츠 내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만 있다라면은 그거에 비해서 이 값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100헐츠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베타가 아주 작을 때를 우리가 한번 저기에서 신호를 한번 봅시다. 그럼 베타가 아주 작다. 베타가 아주 작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베타가 아주 작다라는 것은 이 페이지 데비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소리와 똑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베타의 단위는 무엇이 될까요? 베타의 단위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일단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페이지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베타가. 그렇죠? 예를 들어 sin 2파이 FMT가 1일 경우 1 또는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데 1을 가질 때 이건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 페이지 텀이 돼서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페이지에 대한 단위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 단위가 베타의 단위가 이제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타의 그 페이지의 단위가 뭔지 모르죠. 얼굴 표정이. 그 프리퀀시의 단위는 뭐예요? 헐츠를 2파이로 나눠주면은, 2파이를 곱해주면 뭐였어요? 레디안 펄 세크. 그쵸? 그래서 여기 2파이가 그대로 있으면은 이거 헐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2파이 FC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레디안 펄 세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2파이로 우리가 한 원주율로 이것을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FC가 헐츠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페이지의 단위는 뭐일 것 같아요? 레디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타의 단위는 레디안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약자로 쓸 거예요. 레디안을. 그죠? 그럼 베타가 1보다 아주 작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베타가 아주 작은 경우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 네로우 밴드 FM 시그널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을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지었지만 베타 값이 아주 작을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네로우 밴드 FM 시그널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신호를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데리베이션을 했는데 이거를 잘 한번 봅시다.
여기 코사인 안에 베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안에 베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저 코사인 베타 사인 2파이 fmt,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사인 2파이 fmt, 저 두 털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타가 아주 작은 값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은 얼마일까요? 1. 이 값은? 아주 작은 값이다. 0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인 커브를 보면 사인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타가 아주 작은 이 부분, 사인 x에서 이걸 x라고 하는데, x가 가장 작은 부분은 한 이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거의 y는 x하고 비슷해요. 이 부분은. 또한 이거를 파워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그 시리즈 폼으로 나타내면 sin x는 어떻게 되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코사인은 어떻게 나가냐면 1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1 마이너스 x 2분의 x 제곱 플러스 뭐 4분의 x 4승 뭐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이것들은. 그죠? 그래서 x가 아주 작을 때는 제일 첫 번째 텀만 생각한다라면은 우리 이런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라면, approximated 된 네로우 밴드 FM 시그널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 of t는 approximation AC,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2파 베타 사인 2파이 fmt,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은 메시지 시그널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는 이 형태를 잘 한번 보세요. 그렇죠? 좀 이러한 형태의 시그널을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응? 이러한 시그널의 형태가 좀 뭔가 비슷한 형태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AM 시그널을 보면 AM 시그널은 S of t는 AC1 플러스 이 싱글톤을 썼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뮤 코사인 2파이 fmt 코사인 2파이 fct AM 시그널일 때 이랬었죠? 그렇죠?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AC 뮤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mt 코사인 2파이 fct 우리가 이렇게 썼죠? 그렇죠? 좀 많이 비슷하죠? 어디? 여기 이렇게 여기 이걸 그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고마워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야, 여기 코사인, 코사인이고 사인, 사인인데 뭐가 비슷해? 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사인 곱하기 사인은 코사인 A 플러스 B, 뭐,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 그런 형태로 고치고요. 얘도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 그렇게 고치면은 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AM 시그널로 비슷해요. 봤더니,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러면은, approximated 된 narrowband FM 시그널을 다시 한번 써보면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AC 이제 순서를 바꿔서 사인 2파이 FCT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썼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을 보고 베타 값이 아주 작다라면은 트랜스미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메시지 시그널이 여기 오면은 즉 모듈레이팅 웨이브라고 합시다. 메시지 시그널을 책에서처럼 모듈레이팅 웨이브가 있으면은 얘하고 얘를 처음에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해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하면 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사인 2 베타 사인 2파이 FMT가 여기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 앞에다가 KF를 곱해주면 2파이 KF를 곱해줘서 여기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요 부분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가 곱해지냐면 여기 곱해지죠? AC sin 2파이 FCT가. 그쵸? 근데 저거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AC 코사인 2파이 FCT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90도 페이지를 바꿔주면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필요한 거가 뭐냐면은 얘하고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 더해주는 텀이 있는 거죠. AC 코사인 2파이 FCT가 더해져서 나오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되면은 요 시그널이 바로 네로우 밴드된 FM 시그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서킷을 만들려면 베타 값이 아주 작은 시그널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가 KF 값을 우리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KF 값을. 그래서 KF 값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두느냐는 또 메시지 시그널의 앰플리튜드와 메시지 시그널이 갖는 프리퀀시 그 값에 따라서 KF 값을 우리가 아주 작은 값으로 만들어서 베타 값이 아주 작도록 KF 값을 조절해서 만들면은 트랜스미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송신을 한다라면 FM 시그널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대체 베타 값을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지 이게 메이크 센스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다음 example 해가지고 그림이 있죠. FC는 10Hz이고 메시지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FM은 1Hz고 그렇죠? 그 다음에 캐리어 프리퀀시의 앰플리튜드 AC는 1일 경우 네, 그림을 그려봤어요. 세 가지를. 베타는 0.01일 때, 또 0.1일 때, 1일 때. 그려봤더니 0.1일 때와 0.01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베타 값이 0.1일 때와 0.01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베타는 1일 때 봤더니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좀 이상한 점. FM 시그널이면 컨스턴트 엔빌롭이 돼야 되는데 컨스턴트 엔빌롭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어프락시메이션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대체 어프락시메이션이 통하는 베타 값은 얼마 정도 돼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번 해봅시다. 베타 값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자, S of t는 어프락시메이션이지만 AC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베타 사인 2파이 FM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지금 approximated 된 narrow band 시그널인데, 그쵸?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은 엔빌롭 부분과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어떤 여기를 세타, 세타가 아까 계속 앵글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여기 phi 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 코사인 2파이 FCT, 여기 사인 2파이 FCT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여기 엔빌롭은 루트 AC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사인 제곱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phi it는 뭐가 돼요? 아크 탄젠트, 그렇죠? 탄젠트 인버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말해봐, 크게. 뭐가 된다고? 쉬운데? AC로 이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AC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도 AC 제곱이 있고. 이 말 한 거예요? 자, AC가 있으니까 AC 나누기 요 부분 하니까 탄젠트 인버스 뭐가 나오냐면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엔빌롭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엔빌롭을 보면 엔빌롭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C를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 1 플러스 베타 제곱 사인 제곱 2파이 FMT의 2분의 1승 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베타 값이 작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에 가깝겠죠. 이 브래킷 안에 들어있는 거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작아야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 플러스 베타 제곱 사인 제곱 2파이 FMT는 1 플러스 베타 제곱을 루트 씌운 것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림을 그려봤더니 베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값들이 쭉 증가를 하는데 0.3일 때 봤더니 요 1 플러스 베타 제곱값이 1.044 정도 돼요. 1.044 정도.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젠트 인버스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워 시리즈에서 파워 시리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크 탄젠트 x는 x-3분의 x 3승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맞나? 맞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x 값이 작다라면은 작은 거를 더 몇 승 함에 따라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이어 오더 텀들은 우리가 무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이걸 더 수학적으로 더 말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5승 이상짜리가 다 여기 묶여져 있다라고 하이어 오더 텀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냐면, sin 2파이 fmt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 3승 sin 3승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네로밴드 FM 시그널은 이러한 요렇게 페이즈가 이 FM의 3승이 되는 사인 이 3승이 되는 이 텀들이 생겨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더 한 칸을 더 보게 된다라면은 더 많은 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1승, 3승, 그 다음에 5승, 7승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텀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모닉 텀들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조화를 이루고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베타 값이 작다라면 요 부분까지도 3승 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무시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베타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까 앰플리튜드 나왔던 그림 바로 밑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분의 베타 3승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만 그려봤는데 그려봤더니 0.3이면 0.009 그것도 디그리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베타는 우리가 0.3 이하로 만들면은 상관없다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rule of thumb.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우리가 따로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를 우리가 안전장치로 할 수 있는 건 베타는 0.3 정도로 두면 이러한 네로밴드 FM 시그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시그널일 경우에는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막 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들죠? 좀 더 정확한, 이그젝트한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거가 제너럴한 시그널에 대해서, 베타값과 상관없이 제너럴한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해봤더니 뭘 할 수 있었냐면 트랜스미터는 할 수 있었지만 이거 가지고 밴디디스 이피션시라든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널리시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한 경우의 시그널 폼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보는데 그 경우를 우리는 와이드밴드 FM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베타 값이 큰 경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이드밴드 FM에 대해서. 자, 그러면 S of 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아까 베타 사인 2파이 FMT. 싱글톤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싱글톤일 때. 그래서 베타가 작을 경우에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저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AC 그 다음에 리얼텀을 취한 거다. 뭘 리얼텀을 취한 거냐면 2의 J 2파이 FCT 그 다음에 2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여긴 그냥 곱셈으로 쓴 거가 하나만 써도 되겠죠. J 2파이 FCT 더하기 베타 사인 2파이 FMT 그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덧셈이니까 각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놓아봅시다. 또 S tilde of t를 시그널 부분 이 시그널 부분을 S tilde of t라고 놓아서 2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라고 놓읍시다. 그렇죠? 노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S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C real S tilde of t E의 J 2파이 FC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S tilde of t를 또 다시 한번 보면 S tilde of t는 E의 J 베타 sin 2파이 FMT 쓸 수가 있는데 S tilde of t 이 식을 보면 나의 그 시그널, 원래 시그널, 싱글톤 모듈레이션 시그널과 관련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가 캐리어고 캐리어의 앞에 붙어 있는 어떠한 값.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컴플렉스 엔빌롭이라고 말을 해요. 즉, 이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봤을 때 캐리어의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엔빌롭이라고 말을 하듯이, AM 시그널에서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본 컴플렉스 엔빌롭이다 라고 이름을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컴플렉스 엔빌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컴플렉스 엔빌롭 시그널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그널은 무슨 시그널일까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그널은 어떠한 시그널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거지. 응? 첫 시간에 배웠던 시그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시그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첫째, 컴플렉스 시그널이다. 리얼 시그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랜덤. 그렇죠. 랜덤이 아니라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이냐 디터미니스틱이냐 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 그 다음에 또 피리어딕 시그널이냐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니냐.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이냐, non 피리어딕 시그널이냐, 여러분들은 피리어딕, 그렇죠? 피리어딕 시그널이면은 피리어드가 얼마일까? 피리어드가 얼마일까라는 소리는 S tilde of t가 S tilde of t 플러스 t 이걸 만족시키는 t를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t를 알아내면은 제너럴하게 우리는 여기를 KT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t마다 모두 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t를 뭐라고 하냐면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t를 역수를 취한 거를 우리는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피리어드가 얼마일까? 자, 피리어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S tilde of t는 2의 J 베타 사인 t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2파이 fm t 플러스 t 이렇게 쓰는 이걸 만족시키는 t를 우리는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2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 t 플러스 2파이 fm 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게 요 원래 시로하고 같으려면 요 부분이 뭐하고 같으면 되냐면 사인 2파이 FMT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2파이 FMT가 뭐가 돼야 돼요? 2파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파이 없어지면은 이 펀더멘탈 피리어드는 1 of FM이 되겠다. 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뭘 넣어보면 되냐면은 t 대신에 k배 한 프리퀀시를 넣어보면은 2파이가 나와서 이렇게 돼서 항상 1이 이 원래 신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피리어드 이야기를 했을까? 필요하니까 했는데 S tilde of t는 A가 아니라 2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인데 S tilde of t는 피리어드가 1 of FM인 그 시그널이다. 피리어딕 시그널이다. 피리어딕 시그널은 우리가 시리즈 폼으로 나타낼 때 어떤 시리즈를 이용할 수가 있죠?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푸리에 시리즈가 가능한데
푸리에 시리즈 형태로 나타내면 어떤 코이피션트가 있을 테고, 그쵸? 그 다음에 2의 j 2파이 n, 그 다음에 뭐가 곱해지냐면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곱해져요. 펀더멘탈 그 타임 피리어드가 곱해져요.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fmt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cn, 코이피션트인데, 푸리의 코이피션트 어떻게 구해요? 푸리의 코이피션트는 one of period, one of t가 되는 거죠. one of t니까 f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로 합시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fm분의 1분의 2fm분의 1 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신호 s tilde of 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지는 거가 뭐가 곱해져요? 2에 마이너스 j 2파이 n fmt 하고 t에 대해서 적분. 이렇게 구하는 거가 푸리의 시리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cn을 이제 s tilde of t를 대입을 해서 cnt는 fm 마이너스 2fm분의 1 1 of 2fm, 그 다음에 s tilde of t가 2의 j 베타 사인 2파이 fmt,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 fmt,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이제 적분을 하면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2파이 fm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은 dt는 2파이 fm분의 1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t는 2파이 fm분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fm,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fm분의 1이면은 얼마이냐면 얼마요? 마이너스 파이. 그쵸? 위에는 파이. 그쵸?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j,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가 베타 사인 2파이 fmt가 x라고 나왔으니까 j 베타 사인 x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fmt가 x니까 nx. 그 다음에 dt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요걸 써야 되죠. 1 over 2파이 fm dx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2파이 여기 캔슬, 2파이가 캔슬해요. fm이 캔슬되고 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over 2파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j 베타 사인 x 마이너스 nx dx. 이게 적분을 풀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된 상태를. 그렇죠? 자, 이걸 왜 적분을 풀었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어떻게 썼냐면은 cn은 1 over 2파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2의 j 베타 사인 x 마이너스 nx
dx. 이렇게 풀었죠? 코에피션트를. 그러면 nth order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함수 이름이 너무 길죠?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nth order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의 definition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JN 베타는 1 over 2파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2의 J 베타 sin x 마이너스 nx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nth order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셜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런 이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 적분 풀다가 저렇게 인티그레이션 폼으로 나오면 에이, 나도 스페셜 펑션 이름 지어. 어? 그렇게 해서 난 풀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왜 이건 되게 오래된 이름이란 말이죠. 베셀 펑션은. 베셀이라는 이 함수는 또 first kind도 있고 second kind도 있고 막 그래요. third kind도 있고. 그러면 이 함수에 그럼 이런 걸 왜 우리는 풀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베타가 무슨 값이 되더라도 얘는 컨버지 한다라는 걸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쟤를 풀었다라고 말을 해요. 컨버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예를 들어 얘를 쪼각쪼각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는 거를 얘를 함수로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파이를 0.01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니까 이 함수를 그리고 이 함수를 어떻게 그리겠죠? 뭐 못 그리면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가지고 리얼텀과 이미지너리 텀 나눠가지고 코사인 그걸 함수를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 이러한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여기 파이까지 적분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분식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얘를 세분해갖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 하냐면 여기 찍은 데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밑으로 하면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해서 얘 면적들을 다 더하면은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해요. 그렇죠? 그럼 이 구간을 점점 좁히면 좁힐수록 그 더 정확한 인티그레이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뉴메리컬리하게 구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떤 펑션들은 컨버지 하지 못하고 플럭추에이션 하는 펑션들이 있어요. 펑션들이. 특히 엑스포넨셜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코사인 사인 같은 경우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이게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레인지가 아니라면 그렇죠? 이거는 첫 번째 보니까 파이나이트 레인지의 인티그레이션이고 그렇죠? 이걸 쪼갠 거를 더 작게 하면 할수록 어떤 값에서 똑같은데 그 뒷자리 하나씩만 변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는 똑같았는데 이걸 반으로 더 줄였어요. 저 인터벌을. 그랬더니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똑같고 마이너스 13승에서만 조금 달라지고 그걸 또 줄였더니 마이너스 13승까지 같아지는데 14승에서 줄어지고 그렇게 컨버지 하는 펑션을 우리가 프루프를 할 수가 있다라면 우리가 스페셜 펑션이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셀 펑션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줄 수가 있어서 또한 이 베셀 펑션의 특징은 이러한 함수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베타가 어떤 값일 때 라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서메이션 텀으로 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베타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뉴메리컬 어프로치를 취하지 않아도 정확한 값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펑션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감마 펑션도 스페셜 펑션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감마 뭐 이러한 감마 펑션 예전에 배웠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응? 이런 감마 펑션도 스페셜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얘도 컨버지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값을 정확하게 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쓰면은 베셀 J
J 해놓고 여기다가 N 값을 넣어주고 베타 값을 딱 넣어주면 값이 그대로 딱 나와요. 이 정도로 그 아주 쉬운 계산이라는 거죠. 뉴메리컬리하게.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가 베셀 펑션인데 베셀 펑션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걸 봤더니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N은 JN 베타가 되고 아까 풀었을 때 S tilde of T는 S tilde of T는 아까 어떤 식이 되었냐면 JN 베타 그 다음에 2의 J2파이 N FMT 이런 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베셀 펑션의 특징을 더 이야기를 할 거고 저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S tilde of F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밴디디스에 대한 해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